안녕하세요. 캐드 해박을 운영하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오늘은 ATC 2급 시험 관련돼서 3월 23일 2부 시험에 대한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캐드를 모르는데 어, 얼마 공부하면은 요 ATC 2급 시험을 붙을 수 있냐라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마다 틀리겠죠. 뭐 당연한 얘기를 다 저처럼 하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캐드의 시자도 모르는데 음, 일주일에 시험을 붙을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어떤 분은 뭐 하루에 20시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시간도 시간이고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캐드 수술 집도의가 항상 얘기하는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문제든 과제든 뭐 어떤 업체에서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뭐 다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이 시험도 특히 이 ATC 2급 시험, 그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 말을. 시험은 뭐 합격이든 붙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객관적으로 엄청난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어, 기본적인 어떤 캐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난이도는 많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험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ATC 2급 시험을 보시고 자격을 취득하시려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음, 좀 무조건 그리고 하는 거 말고 좀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좀 해석을 해내는 그런 좀 능력을 키우시는 게 아마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3월 23일 2부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시험, 요런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까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걸 그대로 하얀색으로 떴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네,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치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요번에 3월 23일 시험이 좀 치수들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많이 나와 있으면 사실 시험이 좀 쉽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상을 안 써도 이건 사실 은간한 건 작업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도 이제 시험이니까 좀 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갔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보면 제 방식대로 어떻게 풀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조그맣게 띄우고 딱 볼 겁니다. 보고 아, 여기서 먼저 경사면이 어딜까라고 판단을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하나를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아, 여기 경사네. 이게 왜 경사일까요? 여기 우측에서 이 부분이 경사로 되어 있으니까 아, 요렇게 딱 요 하나 이 숨은 선 빼고요. 요렇게 요 실선으로 한 면이 된 게 경사구나. 그리고 아, 뒷면에서 아, 여기 요렇게 요거 빼놓고 여기 요렇게 대충 경사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찾을 겁니다. 정면도에 요 경사진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대충 요 부위 그러면 또 똑같아요. 그 숨은 선 빼고요. 한 면으로 내가 경사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실선으로 이렇게 갇혀 있을 거예요. 패곡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요 부위구나. 여기는 체크를 안 됐네. 여기도 아마 요렇게 요 정도 부위가 이 밑에까지일까? 어쨌든 요 영역이 경사라고, 그 다음 여기는 원이니까 요건 빼고 여기는 경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경사면을 찾을 거예요. 여기 밑에도 있고, 정면도에 보시면 요 아랫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경사네. 요거 경사인데 삼각형 어떤 식으로 파였구나.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막 쫓아갈 거예요. 삐뚤빼뚤 이렇게 막 쫓아가면서 요선 여기도 그러면 경사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부분 여기 경사네. 여기 요 히든선이 지금 이 밑에 있으니까 히든선으로 표현했구나. 숨은선. 여기서 내려다 보면 여기가 막혀 있다라는 얘기구나. 경사 파였네. 요게 막 날릴 거야. 요거나 여기 어디겠구나. 근데 여기가 우측에서 보면 제일 앞이니까 실선이 맞겠다라는 그런 이제 유추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경사면을 파악한 이후에 이제 이제 사이즈 종이 297에 200씩 A4 사이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축척이 2분의 1. 그러면 이제 297에 210 박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이 박스를 2배를 키울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도면 영역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4등분. 이건 왜 하냐면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냥 요 안에 들어가면은요. 요 안에 정가운데 넣으면 배치할 때 이렇게 막 무브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297에 210이라는 A4 사이즈 출력을 하는데 이 축척 2분의 1이라는 것은 1대1로 넣으면 얘가 크다는 거예요. 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로 하니까 들어간다. 얘를 2배를 키우면 객체는 이게 그대로잖아요. 뭐냐면 보여드릴까요? 축척이 되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런 뭔가 사각형을 그렸어요. A4 사이즈에 넣으려고 해. 자, 이게 A4 사이즈인데 커요. 내가 이 객체가. 그러면 A4 사이즈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영역을 플롯할 때 영역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를 2배. A4 사이즈 297에 210의 사각형을 크기를 2배로 키워줬더니 얘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출력을 할 때 플로터에 이제 축척 쓰는 부분 있잖아요. 이 출력 영역을 2배를 키워줬으니까 거기다 숫자 2를 넣는 거예요. 이게 축척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게 너무 복잡하게 막 객체를 2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래서 축척이 형성된다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이 옆으로 샜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박스를 2배를 키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걸 먼저 그릴까 좀 판단을 해보겠죠. 그러면 뭐 치수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뭐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저걸 먼저 해도 되고 뭐 정답은 없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권장해 드리는 것은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권장해 드려요. 치수를 봤을 때. 근데 요런 경우 지금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동시에 끌고 가도 돼요. 뭐냐면 오늘은 한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동시에 그리는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뭐 병은 아닌데요. 그냥 가운데 들어가면 실제 실무에서 제품을 납품하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업체 측에서 좀 봤을 때 좀 가운데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좀 정돈돼 보이고 나름의 이제 좀 성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영역의 가운데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걸로 볼게요. 자, 요 130, 그 다음에 요 높이는 98로 여기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130 나누기 2 옵셋이 나누기 2는 먹는다 그랬죠. 나누기 2 해주시면 그 양쪽으로 띄웁니다. 위에 지워주고요. 그러면 13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서 98을 참고해서 옵셋 98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네요.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 98 맞죠? 130 맞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측면도도 완성을 할게요. 여기 88이잖아요. 88 옵셋 88 나누기 2 해서 지우고 여기서 이제 투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옵셋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투상도는 이렇게 그린다는 거니까 자 해서 얘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가 98이니까 이 폭도 최대 폭도 98이겠죠. 그래서 이제 45도 선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도 같은데 저는 88 나누기 4를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여기에 저는 X라인 안 씁니다. 저는 그냥 길이 200에서 굴자표로 각도 45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맞아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제일 큰 각 영역의 제일 큰 외곽 사이즈들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면 혹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8은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88 맞죠. 그럼 얘는 투상을 지금 해서 검토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았나 안 맞았나. 이렇게.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요만큼 더 익스텐드를 하셔도 되겠죠. 그건 뭐 큰 저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하셔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맞았다 치면 이제 치수가 단독으로 그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먼저 그리면 좋겠죠. 우측면도 먼저 볼까요? 이 프론트 뷰도 되는데 이 라이트 뷰부터 높이 55, 26, 옵셋 55 하고 옵셋 22 하면 26 하면 요 부분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25 옵셋 1로 하고 26입니다. 옵셋 26 그다음에 옵셋 55 해서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해서 그리고 필요 없는 건 그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얘는 지우고요. 그러면 혹시 모르겠으면 또 체크하세요. 이렇게 자 55 맞죠? 55 그 다음에 26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위를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108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90이죠. 그리고 108도니까 18도를 회전시킨 거죠. 여기서 극좌표로 이렇게 해서 한 120에서 골뱅이 각도 108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로테이트 쓰실 거면 여기서 90도 있으니까 108도를 이 3시 방향에서 108도를 회전시켰으니까 여기서 90도를 빼고 로테이트 18도를 해주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요 몇 군데 빼고 실선 요거 빼고는 외곽이 형성이 됐죠. 그러고 나서 프론트를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막 복잡하네요. 자, 여기 40 요거 먼저 해볼게요. 옵셋 45 옵셋 45 하고 이게 132도예요. 132도. 그러면 트림에서 잘라놓고 90도,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고 더 갔죠. 이렇게 회전이. 그러면 130에서 90 빼니까 42도죠. 로테이터 42도. 42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위 해볼까요? 요거. 요거 잠깐 요거 먼저 됐나요? 여기 요걸 봐야 되는구나. 자, 탑뷰에서 요 78, 여기서 78 이선이고 이선이 여기에 만나니까 78을 먼저 옵셋을 해서 외곽을 먼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외곽이. 그때는 뭐 다른 작업부터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작업부터 하시는 거죠. 자, 보시면 40도 40도니까 여기 선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얘가 4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만큼이 50도가 되겠죠. 무슨 소리 이러시겠죠. 근데 자, 여기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엇각이라고 똑같잖아요. 우리 수학 산수에서 배운 거. 이렇게 하면 여기가 40도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40도만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0도. 그래서 이제 선을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들면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치수선으로 이렇게 쓰세요. 자, 40도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도 한번 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30도네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로테이트로 마이너스 1도를 더해 주세요. 됐죠? 네. 왜 이렇게 됐지? 됐습니다. 일단 외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죠. 자, 요 부분 히든 먼저 실선 먼저 갈까요? 얘. 자, 이 프론트에서 24 내려오고 탑뷰에서 보니까 여기서 36 선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육안으로 봐도 그대로 그려집니다. 24 36 그럼 하나 끝났죠. 이거 할 때마다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할 때마다 체크를 하세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그리스 유닛이 보는 거예요. 62 여기서 옵셋 해서 130도니까 여기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제가 자, 뭐냐면 얘가 130도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삼각형의 그 각도의 합은 180이니까 그리고 수평선은 여기가 180도가 돼야 되는데 130이니까 여기가 50도가 되겠죠. 여기에 각이 50도, 여기가 이렇게 직각 맞는 게 90도고 여기가 40도가 되겠죠. 그래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약간의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130도면 수직선은 180도니까 여기가 50도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직각 부분은 90도고요. 그럼 50 더하기 90은 140이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이니까 180에서 140도를 빼면 얘가 140도가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이 방법으로 해서 잠깐만요. 예, 이것 좀 저는 이 방법을 써서 그 62 옵셋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옵셋 62 선을 하나 그릴까요? 이렇게 옵셋 62 아이고 작아졌네요. 자, 62 했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 이 높이는 여기에 없죠. 그러면 라이트 뷰를 보세요. 예.
이 선입니다. 예. 얘랑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셋 55.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 일단 여기 이게 이제 62선이죠. 이 선에서 이렇게 내리고, 아까 이 각이 5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으면 90도니, 이렇게 이 각이 90도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가정을 하면, 여기가 50도라고 그랬죠. 여기가 130도라. 그러면 90도, 40도 이렇게 하면은 180도가 되죠. 그러면 요 직각이 90도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이 이렇게 50도 회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마이너스 반시계니까 반시계니까 플러스죠.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 일로 가야 되니까 반시계니까 플러스 각이고 50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도면에 제시된 대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히든 선으로 하는 거는 그 좀 관계된 선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실제 작업은 모델 레이어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괜히 히든 선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리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꼭 그 모델 선으로 작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확인하고요. 한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30도 맞죠? 그 다음에 길이 치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사실 높이 따올 때 여기서 이렇게 따오셔야 돼요. 옵셋 하지 마시고. 그러면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히든 숨은선 20 옵셋하고 30 옵셋에서 숨은선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리고 여기 히든 선, 그리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선 바꿔줍니다. 이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선, 이 중심점을 찾아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어디 볼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죠. 여기 요 선은 이 선이 뭘까요? 이 선이 이 선 같은데, 예, 이 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수는 잠깐만요,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요 선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저 탑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치수가 제가 작업한 이거 하얀색 화면으로 옮기다가 30, 원래 중심이 30인데 요로 떨어졌어요. 30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못합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가 35예요. 그리고 이 중심선의 끝이 일로 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타를 또 냈네요. 그러면 옵셋을 해서 이 선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35 옵셋. 35 맞았었나요? 예, 35예요.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반지름 19, 그러면 반지름 19짜리 원을 그리고요. 이게 히든 선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심선, 여기 외곽에서 한 5mm 정도 저는 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mm 빼셔도 되고 몇 mm 빼셔도 되는데, 이렇게 좀 정돈이 돼 보이면 채점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프론트가 끝난 거예요. 프론트 뷰가. 그래서 이제 혹시 반지름도 확인해 보시고, 자, 19 나왔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프론트 뷰는.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이 라이트 뷰를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탑뷰로 가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탑뷰도 좀 형태 좀 완성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탑뷰부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얘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부위가 되는 거죠. 요 부위, 요 부위. 그리고 요 부위가 지금 여기 이 선상에서 보면 이렇게 요 히든 선을 참고를 하셔도 되고, 뭐냐면 아까 초반에 이 형태 분석을 해서 이 점이 여기구나, 이 히든 선이구나를 파악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선하고 여기서 선을 따오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반에 그거를 그 초반에 제가 경사진면 아니면 뭐 확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를 미리 좀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요. 그러면 됐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얘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할까 요거를 할까, 요거를 먼저 완성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이 선이죠. 여기 이렇게 오니까 여기 같은 선이니까 여기서 해서 히든 선으로 바꿔주고요. 나중에 한 번에 바꾸셔도 되는데 좀 헷갈리실까봐,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선과 관련 이 점이 와서 이 점이 표현돼야 되는데 뭐냐면, 자, 여기에요. 요거 여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관련된 선, 이 선하고 관련됐잖아요. 뭐냐면 자, 이 선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나갔죠. 여기서 선 하나는 나갔고 여기서 나갔는데 보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높이가 맞고, 편하자면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가 맞구나. 그럼 얘는 지워도 되고. 자, 이 선이야. 나 이제 이 선 마무리 할 건데 선을 날려줍니다. 자, 여기 날렸고 여기 날려주고 얘를 돌려주는 거예요. 45도 선으로. 이게 투상도의 핵심입니다. 자, 익스텐드를 하면, 자, 이 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직사각형. 이게 투상,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라인에서 그려주고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선이 되겠죠. 이렇게 실선, 이 선이 되는 겁니다. 실선. 그리고 또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자, 여기 이게 35였죠. 여기 35. 그러면 얘를 요거를 좀 파내 볼까 하는 거예요. 이거 지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기가 35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이 선입니다. 이 중심선. 어째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선을 날려주고요. 똑같아요. 볼까요? 이 끝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하단. 그럼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키면, 한 바퀴를 회전을 시켜주면 당연히 여기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자, 트림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자, 이 선은 당연히 이 선상에 있겠죠. 그러면 요 높이를 찾으면 되죠. 요거. 그게 이 높이겠죠. 그래서 돌려줍니다. 익스텐드 해서 여기서 익스텐드 하면은 딱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우측에 이 선이 지금 살아있죠. 얘도 당연히 보이겠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나씩 따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자, 요 부분, 요 점을 찾고 요 점을 찾아야 이 대각선이 되잖아요. 그 작업을 먼저 할 건지,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요 대각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야 뭐 요 타운도 그리고 하니까 요 대각. 그러면 그 대각은 얘가 됩니다. 여기 경사져서 이 밑에 이만큼 남기고 떨어졌잖아요. 그게 요 간격이에요. 그리고 요 점이
요 대각선이 요 끝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이렇게 뭐 날려 놓을게요. 날리고 얘를 돌려줍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겨두고요. 여기에 이제 연결할 거고 요 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신 얘는 선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선이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두 개가. 조금만 키워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점을 찾으려면 이 점이 어디냐? 여기가 되겠죠. 제일 높은 점. 그러면 선을 이렇게 일단 날려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부위가 요 부위가 되겠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아까 했으니까 아까 그걸 자, 여기 나눴으니까 얘는 이제 따질 필요가 없죠. 좀 지워주고 이 뒤에 선, 네, 요 선입니다. 그럼 요 선은 헷갈리시면 놔둬요. 내가 체크를 했나 모르면 놔두고 얘와 같은 선상에 있는 선을 여기서 이 만나는 점을 투영을 시켜주겠습니다.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잘 안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서남북 때문에 걸리네요, 자꾸. 이렇게 해서 날려줍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이 이 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각형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트림에서 이제 레이어 바꿔주고 얘는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우면 됩니다. 그럼 이 점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얘랑 얘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가 이 타원을 그리기 필요한 건 이 대각선이야. 이게 거꾸로 그런 순서를 잡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타원을 일단 놔두고요. 요거 타원이 어렵다 그러면 냅두고 이제 요거부터 작업을 할게요. 요 선은 얘랑 같은 거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떨어진 거리 요거를 알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점과 자, 날려보겠습니다. 이 점 확보됐어요. 얘가 지금 2V잖아요. 여기 이렇게 날리면 여기구나. 맞게 떨어지는구나. 사각형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선은 혹시 모르니까 놔두세요. 헷갈리지 않게. 자, 여기가 이 선이 맞죠. 얘를 이제 일로 보내줍니다. 그럼 자, 이 선이 아까 이 점 날렸잖아요. 이 점, 얘하고 얘 만나는 요 점은 얘 빨갛게 변한 점은 일로 날려서 해줬으니까 나머지 이 선에 걸쳐져 있는 나머지 점이 이 부분 이 점이잖아요. 익스텐드해서 연장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만나는 부위 볼까요? 자, 요 빨간색 점이 요 부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해서 그려주시고 레이어 이제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남겨져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무리가 됐고 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투상 작업할 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빼먹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히든선은 여기서 그리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좀 놔둬 볼게요. 놔둬 보고. 자, 이제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타원을 그리는데 타원을 구성하는 요소 이렇게 뭐 자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타원 자,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원이 경사 가지고서 그 이제 찌그러져 보여서 타원이 여기 형성이 되는데 그 타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중심점과 그다음에 요 반지름 이 두 곳의 좌표를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그게 이제 타원에서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기서 이 세 점을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볼까요? 에이씨, 왜 이러죠? 이 세 점을 이쪽 그 탑뷰로 바로 투영을 해서 선을, 그리고 이 관련된 선을 다시 이 우측 면도에 투영을 해서 45도에 투영을 하고 다시 반대로 보내줘서 요 세 점을 여기에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중심선을 길게 그려 놓을게요.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 놓고요. 중심선 이 선상에 이 세 점, 아니 두 점이 있죠. 이게 이제 중심점 하나. 잠깐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중심점을 A라고 그러고요. 얘를 B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걸 C라고, 그냥 이 점을, 이 포인트 좌표를 C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A, B, C, D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중심선 날려놨죠. 그 다음에 이 B점에서 또 하나 날릴게요. 이렇게 날려주고요. C점에서는 날리면 중첩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똑같이 그 라이트 B 쪽으로 날려줬어요. 이건 중심선이 되죠. 자, 그럼 이 중심선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탑으로, 아니, 네, 탑 쪽으로 선을 그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중심 이 선은 표현은 안 됐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요 대각선과 만나는 부위가 맞아요, 원래. 근데 타원을 그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걸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예. 또 저기 이 부분에 가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저거 없애고 싶은데 참. 자, 요렇게 이게 이제 이 타원 원에서 원의 중심, 그리고 타원의 중심도 되겠죠.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아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B도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얘가. 그러면 B 이 부분이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얘가 B가 되는 거. A, B 두 개가 같은 선상에 보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실제로 같은 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얘도 A, B가 돼서 돌아와서 A랑 B가 한 선상인데 A는 이 선이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 C선만 찾으면 돼요. C선은 또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러면 만나는 점 라인 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려주고요. 45도 선으로. 그러니까 투영을 시킨다고 그러죠. 또 이런다. 자, 라인에서 익스텐드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표현상으로 보면 C고, 반대로 돌릴게요. 얘.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리는 각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냥 표기 한번 해볼게요.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겠죠. 시간도 없는데. 자,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좌표를 찾아내면 이제 타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려볼게요. 자, 타원, 타원, 아니, 타원이죠. 타원 실행하시고 중심점을 이 A였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하나씩 누르세요. 자, 그리고 레이어 좀 바꿔놓을게요. 자, 형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필요 없는 선을 잘라 정리를 하세요. 자, 형태 똑같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워주고요. 근데 이 라이트 뷰에서는 요 선이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중심선은 이렇게 냅두고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레이어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은 다 그렸어요. 그렸는데 요선, 이 선과 이 선, 그 다음에 이 선, 여기 숨은 선, 이런 선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찾는 게, 자, 날려봐요. 이렇게. 얘가 이 선입니다. 일단 적당히 잘라 놓고요. 이건 이 선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라 놓고 얘를 찾아주는 거죠. 자, 일로 보내줍니다.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을 탑뷰로 투영을 하고 다시 라이트 보내서 라이트에서 다시 탑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투상도의 원리예요. 자, 그럼 여기가 맞죠? 당연히 맞겠죠, 이 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맞나 안 맞나 의심이 들 때, 그때 이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당연히 맞겠죠, 요 끝선. 그래서 요 히든 선이 생긴 이유가, 이 위에 가려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든 선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간격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요 간격. 요 간격에 대한 게, 잠깐만요. 아, 이거 또 빼먹었네요. 47. 아, 이게 아니네요. 예. 47. 아, 오늘 오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걸로 놓고 볼까? 아씨. 자, 이 선에서 여기까지 4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띄워 놓을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47. 자,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 그리고 여기 뭐냐면 이 부위예요. 이 부위. 당연하게 여기 맞겠죠. 그래서 잘라서 이제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숨은 선으로. 얘는 필요 없죠. 자, 형태가 같게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중심선을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편집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이 선 하나잖아요. 이 선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라이트 뷰 작업해야 되는데 이건 한 번 더 다시 하죠. 지워놓고 이 선은 보시면 아까 요 선, 얘랑 연결된 선이에요. 근데 이제 헷갈릴까봐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나머지 여기 이 선들 뭐냐, 이제 나머지는 이 중심선을 보시면 아시면 원과 관련된 거는 그냥 날리세요. 이렇게. 자, 이 선, 얘는 중심선이고요. 얘는 지워도. 자, 여기 요 선 날렸는데 여기는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요 선 세 개잖아요. 그거는 뭐지? 만약에 헷갈리시면 어쨌든 얘랑 관련된 선 있죠. 이 점들 지금 보이잖아. 캐드가 이게 다 클릭하면 보이죠. 얘랑 관련된 걸 다 날려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타원, 아니 원을 잘라놓은 거 있죠. 이 점들이 여기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날려보는 거예요. 날려서 아 여기 맞구나. 그러면 이제 빠진 데 없어. 그러면 자, 요 꼬다리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결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선들이 만나는 부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차하는 부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선들을 다 날려준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를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떨어진 요만큼 떨어진 거리를 요 거리는 프론트에서 선을 투영해 왔고 나머지 이게 모를 때는 뭐냐면 다른 어딘가에서 투영을 해오면 돼요. 그게 다른 어딘가란 나머지 하나는 여기죠. 여기서 45도 선으로 투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투상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음에 이제 치수선 입력하는 치수선 쓰는데 뭐 5분 걸리겠어요, 솔직히. 연습 부지런히 하시면. 그리고 배치템 넘어가서 배치 작업하고 하는 게 또 사실은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요거 빠졌네요. 여기. 예. 아이고, 요거 먼저 해놓고요. 자, 선 날리고 그 다음에 얘랑 관련된 선이 이거죠. 예, 이거죠, 이거. 이걸 안 했네, 아예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23에 36이에요. 23. 오늘 되게 실수가 많네요. 36. 이렇게 해서 얘를 날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일로 가겠죠. 그리고 이 선이 얘랑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날려줍니다. 그래서 이 선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은 싹 지워줍니다. 이게 그리는데 시간은 걸리지가 않아요. 얼마. 물론 이제 야 너는 막 이렇게 많이 해봐서 그렇겠지 이러시는데 실제로 그냥 이렇게 비슷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부다다다닥 막 손을 막 팍팍팍팍팍 해서 작업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씩 찾아가야 되잖아요. 하나씩 찾아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작업 시간은 한 30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예 모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처음에 항상 좀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거는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꼭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작전을 세워서 나는 그렇게 해야 좀 이해가 돼. 그러면 그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분이든 몇 분이든 이게 좀 뭔가 나만의 어떤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를 이해를 한 이후에 작업을 하시면 생각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실제 그 궁극의 목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취지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캐드 해부학 그 ATC 2급 아주 쉽게 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2부 시험이었고요. 다음에 4월 달에 또 시험 본 걸 갖고 자료를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미지에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너무 흠잡지 마시고요. 일요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머지 한 12시간 남았네요. 그래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뭐, 영화도 보시고, 또 데이트도 하시고, 또 부모님과 뭐 좋은 시간도 나누시고, 이렇게 나머지 12시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